최태원이가 노소영이랑 기혼할 때 재산 분할을 1조 8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정의 구현한 거 아니냐. 가사는 왜 이래요? 정말 죄송한데 판사님들의 재량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변호사 조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의뢰인분을 차로 좀 태워다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최태원이가 노소영이랑 기혼할 때 재산 분할을 1조 8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정의 구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일반인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소영 관장은 사실은 관장님으로서 월급은 있으셨을 거지만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나 상속받은 지분도 다 최태원 회장 건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그렇게까지 많은 기여도가 인정됐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세기의 이혼 사건. 이 사건은 지금 마지막 신급인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어요. 최태원 회장 이 사건 잘 아시겠지만 2015년 말에 그 세계일보에 본인이 그때 편지 보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혼외자를 상간녀하고 출산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편지를 보내서 알려서 2017년에 법원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전환을 했어요.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는 뭐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본인도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추은혜 변호사님 그동안 가사 사건 진짜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전문가시잖아요. 2명 다 이혼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기각이고 노소영 측의 이혼 소송만 받아줘서 이혼 판결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우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는 이제 법원의 원칙을 정확히 확인한 판결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제 최태원 측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유책 사유도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 이제 2심 법원은 최태원은 외도 그리고 혼외자 출생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는 최태원이라고 인정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외도, 폭행, 도박, 알코올 문제 이런 것과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 위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경우에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3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인데 사실 이 사건 20억 원의 위자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가 맞습니다.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외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자세히 보는 걸로 네. 하고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일부 서경환 대법관에게 배당이 된 상태예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을 보면서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상속받은 SK 지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가정주부나 다름없을 정도로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추 변호사님,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 가정주부인 경우에 남편하고 재산 분할이 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부가 협력해서 함께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함께 구매한 집, 가게를 운영한다면 가게 운영 수익, 통장 예금 잔고, 주식, 비트코인, 금, 보험해지환급금, 퇴직금 이게 가장 흔한 재산들인데요. 명의를 불문하고요. 누가 소유자인지 상관없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전방위적인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이룩한 공동재산만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혼할 때 처녀적에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요. 이런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특유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리고 혼인 기간 중이더라도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을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SK 주식이라는 특유재산이 사실은 부부 공동재산화가 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 가장 이 사건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내용을 한번 보면 두 사람의 합산 재산, 그 중에 대부분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인데 그 재산의 가치를 4조 115억 원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을 42%를 해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그 선대한테 물려받은 SK의 지분일 텐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소영 35%, 최태원 65%로 재산 분할해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노 관장이 사실 특유재산으로 들고 온 건 없을 텐데. 그러면 추은혜 변호사님 보실 때 2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 겁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심에서는 주식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라는 그룹의 주식의 지분, 이제 최태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40% 이상을 달라는 것은 사실 기업의 존립이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달라고 청구 취지가 변경됐습니다. 즉 주식을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같이 가액으로 환산한 돈을 달라고 한 것이고, 그 부분이 기여도 35%가 인정된 판결인데요. 어떻게 기여도 35%나 그럼 인정이 된 것이냐는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1심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300억 원의 비자금을 투입했다. 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증거가 두 가지 제출되었는데요. 하나가 50억 원짜리 약소보험 6장, 즉 300억 원의 사본이 제출되었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출되었는데요. 성경 300억이라고 적혀있는 메모가 제출되었고, 사본과 메모지만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 최태원 회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니 이것이 SK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상속을 받았다, 이건 내 특유재산이야 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부부의 공동재산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특유재산이지만 공동재산화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유형적 기여라고 합니다.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도움을 주어서 재산이 증식된 걸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몇 년 정도를 같이 살아야 이것이 이제 공동재산화가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10년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분이 많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혼인 기간 중인데 최근에 상속을 받았다. 사실은 상속받은 즉시에 이혼하지 않는 한 실무에서 3년 정도로 보는데요. 3년 정도 기간이 흐르고 전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사실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재산화가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 됩니다. 사실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상속받은 것은 무조건 특유재산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공동재산 무조건 돼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 없이,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지 않으시고 협의 이혼을 하실 경우에 잘못된 합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필히 거치셔서 그 합의문 정도는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뭐가 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법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사실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특유 재산이 선산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한 수백 킬로 떨어진 선산이다 그러면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유재산을 관리했거나 내가 기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를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여도 이전에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다투는 거고, 이 사건 1심에서는 아예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인데 기여도가 35%다. 이 기여도 싸움을 지금 항소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그 언론에 보니까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무려 500쪽을 냈다고 하고, 그 이유로 하나는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실 때 대법원에서 세기의 이혼 사건 2심에서 재산분할을 무려 35%나 해줘라 라고 한 판결 뒤집힐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노소영 관장의 35% 기여도는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의 최대 쟁점은 증거 능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와 형사와도 다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가 어려워요.
거예요. 뭐 폭행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 부부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녹화한다거나 금전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런 부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인관계에서는 특정상 뭐 금전거래나 재산 형성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에서는 뭐 흔히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많이 인정되고,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300억 원의 비자금은 그냥 약속어음 사본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이거 사본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 300억 메모 사실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이게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요, 가사소송의 증거를 인정하는 법칙 자체를 새로이 만드는 판례 법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무척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의뢰인이 사실 노소영 관장이라면 이러한 증거 능력 넓게 인정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최태원 회장 측이라면 변호사님, 메모가 어떻게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라고 사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사는 왜 이래요? 정말 죄송한데 판사님들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가사소송은 일단 넓게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증거 법칙을 엄격하게 하자. 이제 가사도 엄격하게 하자 정도의 판례 법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일반 사건이라면은 증거가 되기 어려운 예전에 썼다고 주장되는 메모라든가 아니면은 투표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같은 것도 충분히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노태우 비자금이 인정된, 법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지금 거의 30년 만에. 네, 맞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말이 많았고 1990년도부터 그거를 어떻게 국고로 환수해야 될 거냐 등등 말이 많았지만 법원에 그 딸이 이혼하는 바람에 증거를 스스로 제출했죠.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저는 이 돈이 국민의 돈이 아닌가 해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자금 관련자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좀 검토를 해봤더니요. 특별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미 공소시효 끝났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다 끝났어요. 그래서 5.18 특별법 아시죠? 네. 그런 특별법처럼 이 노태우 비자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소시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환수할 수 있는 환수시효를 늘리는 방법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기 이혼 사건 최태원 노소영 관장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 분할해서 공동재산이 무엇이고 특유재산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됩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최은혜 변호사였습니다.